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러 오늘은 부산에 있는 SNU 서울 비뇨기과의 박정미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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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원래 비욘디 이제 비뇨기과 멘토 선생님으로 네. 등록되어 있지만 오늘 라이브로는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SNU 서울비뇨의학과 박정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으로 2년 반 정도 됐고요. 네. 2018년 4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쩐지 병원이 깨끗하고 그리고 컬러 조화가 주로 이제 블루랑 맞습니다. 화이트랑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병원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병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서울대학교 동문병원.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올해부터 조금 같이 도와주게 돼가지고요. 그렇구나. 같이 즐겨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자주 찾아뵙고 있는 장진석 선생님, 그리고 연재승 선생님과도 이제 학교 선후배 사이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레전트 1년 선후배 사이고요. 장진석 선생님이 저보다 레전트 1년 선배님이시고, 오. 연재승 선생님이 저보다 1년 후배님이시고. 그럼 선생님 서울에 오셨... 이쪽은 우리 프로필들 제 사진도 있고 옆에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후배님 프로필도 같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그리고 이쪽은 저희 대기실입니다. 대기실 전체적으로 네. 이제 푸른색으로 네.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한 이제 선생님이 가장 잘 하시는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또 정액 검사도 어떻게 네네. 진행되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자, 가시면 이 2층 저희가 2층, 3층을 쓰고 있거든요. 2층에 대한 컨셉은 제가 일단 진료 그리고 검사 이런 네. 것들을 2층에서 다 끝내실 수 있게 2층에서. 그렇게 공간을 좁지만 억지로 조금 집어넣으면서 마치 테트리스 짜듯이 이렇게 공간을 제가 손으로 다 짠 공간이고요. 진짜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한 번 해결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저희 엑스레이실이고요.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요로 결석이죠. 네. 요로 결석은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알죠.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 등 뒤. 맞습니다. 옆구리가 네. 굉장히 많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토하고 어떤 분들은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온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에서 돌이 보이는지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초음파나 네. 아니면 조영제 검사를 통해서 돌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제일 기본적인 검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를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맞습니다. 검사. 네.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모든 진료가 24시간 열려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네. 왜냐면 제가 24시간 상주하고 막 있는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요로 결석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로 결석은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응급질환.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24시간 저희가 콜을 받고 나와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러고 있죠. 그럼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랑 이제 당번을 맞습니다. 번갈아 가시면서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얼마 만에 오세요? 전화를 주시면 빨리 오면 한 20분 만에도 오죠. 30분 안으로 그러면 와주시는 그럼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받는 게 훨씬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요.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쓰는 진료실이고요. 자, 화면 보시면. 진료실도 블루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먼저 우선 간략하게 치료, 설명해 주세요. 네. 치료에 대한 내용.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요로 결석이 저희가 네. 이제 주로 자신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물론 24시간이니까 밤에 오는 거 말고 낮에 오셔도 돼요, 당연히. 통증이 있을 때 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지체가 될 경우 이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빨리 그 막힌 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들을 제가 비포, 애프터를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정액 검사. 정액 검사.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모니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검사를 조금 네, 보여드리도록. 아까였는데 지난번에 장진석 선생님도 이제 병원에 가서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선생님 병원도 24시간 네, 맞습니다. 결석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많은 비뇨기학과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건 통증이에요.
통증인데 결국에는 응급실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결국 뭐 이 검사하고 진통제 맞고 다음날 가잖아요. 외래를. 예,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걸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통증 있을 때 충격파로 세석을 해드리면 그 해결이 근본적인 되겠죠. 원인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충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변 보면 돌가루가 훅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그럼요.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초음파실이고요. 실제로 여기도 두 좀 번째로 검사하는 곳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조금 좁죠. 네, 일단은 근처에서 결석 위치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네요. 그런 네. 것들을 검사하는 거죠. 실제로 엑스레이에서 돌이 보이면 초음파 검사까지는 안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신증의 정도나 아니면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 보이는 돌이라고 해서 다 돌이 아니에요. 실제 석회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플라보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로결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고 위치도 똑같은데 실제로 요로결석이 아닌 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 초음파와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영제 검사. 조영자 검사가 이제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맞습니다. 거죠. 조영제 그 요로를 이제 보는 조영제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검사하는 실들을 다 알아보았고요. 네.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자, 일로 가시죠. 여기는 주로 어떤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 아까 2층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외래 진료, 검사, 네. 뭐 이런 것들 처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3층은 이제 뭐 우리 체충격파 세dok술 네. 그리고 수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되면 회복실 이런 오. 것들 위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에 딱. 결석 환자분들 이렇게 세석하는 공간이고요. 네. 자, 이 뭐 다른 뭐 이 상부 그러니까 콩팥 근처에 있는 결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누워서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해서 세석을 하게 되고요. 실제 여기는 물이에요. 고무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만져지는 게 있는데 이게 마그네틱 일렉트로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일렉트로드는 아니죠. 이렇게 뭐 저희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충격파 세석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반사가 돼서 물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프진 않은가요, 선생님? 안 아픕니다. 진짜 안 아파요? 워낙 통증이 커가지고 안 아플까요? 구형 방식은 스파크갭이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으로 에너지를 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아파요. 실제로 겉에 로스가 되는 에너지도 많고 네. 하고 나면 피멍도 많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 기계랑 그 기계랑 비교하면 소리, 뭐 통증 이런 거는 뭐 압도적으로 이게 훨씬 더 우수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받을 때는 뭐 마취크림 없이 그냥.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여기는 왜 진통제 미리 안 주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치료받기 전에 빨리 주시라고.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드리지만 치료를 위해서 진통제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치료 자체가 아프지 않거든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30분 내로 끝나나요? 그렇죠. 보통 한 40분. 이거는 이제 뭐 의사들이 뭐 요리사 뭐 레시피하고 똑같아요. 의사들이 자기가 어떻게 때리느냐. 이제 그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선생님만의 레시피도 그러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프리퀀시도 다르고 뭐 횟수, 때리는 횟수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오. 위치 잡는 것도 다르고 네. 환자를 어떻게 막 이렇게 포지션을 잡느냐 이런 것도 다르고 개개별로 조금 자기만의 레시피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세석술을 그래도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점 때문에? 어떤 점이라기보다는 자, 어떤 이런 점을- 치료는 정말 자신 있다. 이유와 네. 함께.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모든 포지션 이 맞추는 거 모니터링 이걸 제가 다 이게 앉아서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다 보면서. 선생님께서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랑 제가 없이 뭐 이렇게 직원들이나 뭐 방사선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경우랑 비교를 하면 스턴프리 레이트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워낙 이렇게 꼼꼼하신 성격이시다 보니까 더 하나하나 신경 맞습니다. 써서 많이 해주실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한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네. 네. 여자도 요로결석 응급일 때 비뇨의학과를 방문해도 될까요? 당연히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과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산부인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해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요로결석은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언제 이렇게 돌이 나오나요? 이게 저 하부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깨고 나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소변을 보시고. 네네,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보면 잘 깨지더라도 이게 배출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하루 이틀. 잘 깨져도. 왜냐하면 돌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콩팥이 부으면서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면서 밀고 내려오는 힘이 조금 적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도 반대쪽에 소변이 많이 나오지 이쪽에서는 밀고 내려오는 힘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세게 확 밀어서 그렇지,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고 그럼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 받으러 오나요? 보통 일주일 후 정도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요. 간혹 가다가 돌이 덜 깨져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조각이 너무 크게 나서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한두 번 정도 더 번 찾아가는 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네. 크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네. 자, 이 공간은 우리 자기장실이에요. 자기장실도 뭐 다른 뭐 비뇨기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실제 염증도 염증인데 이분들은 불편하신 게 뭐 회음부, 고안, 아랫배 이런 데가 막 땡기고 신경 쓰이고 뭐 이런 그쵸. 증상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자기장 치료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긴 하죠. 그러면은 한 번 받을 때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네. 이게 받아보신 분들은 요것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횟수는 주로 몇 번으로 하나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정도. 번 정도라도 네, 그렇게 받으시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을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사진이랑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액검사 결과를 볼까요? 네. 네. 할게요. 어? 또 오해하시는 게 인테리어만 보고 네. 병원이 굉장히 비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이 저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보험되는 진료로 딱 그 수가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오해 없이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질환부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까지 여기서 다 진행이 맞습니다. 되니까요. 네.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결석 치료를 왔을 때 제가 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뭐 조영제 검사 말씀을 드렸죠. 이걸 왜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조영제 검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과잉 진료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있으실 이제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오신 분인데요. 이쪽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 콩팥입니다. 네. 보이시죠? 여기가 왼쪽 콩팥이고 네. 여기 허영이 방광이에요. 네. 왼쪽이 아프시니까 왼쪽 어딘가 돌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자세히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엑스레이인 잘 안 거죠? 보이죠? 네. 저희가 보면 뭐 저희는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이 여기 좀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 세석기에 올라가서 보면 저게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 환자들 표현은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실제로 결석이 아닌 경우도 아닌 있다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 통증이 도대체 얼마나 아파야지만 결석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애 낳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정말 아픈 고통. 네. 이 보시면 이게 이거는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이미지 컷을 땄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들러왔고요. 이 까만 부분이 보면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여요. 네. 이게 콩팥이거든요. 네. 신장인데 이 안쪽에 까만 부분이 실제로 이 돌대 막혀가지고 많이 부은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을 우리가 저것만 봐서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쵸. 부었는지 안 보이는지 솔직히 많이 초음파를 많이 보시지 않은 선생님 보시면 이거 안 부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치에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시죠? 오른쪽 안 아픈 쪽은 요 가늘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줄이. 하지만 근데 왼쪽은 뚱뚱하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네, 손이 그죠? 줄이 확실히 두꺼워졌어요. 그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얀 위치쯤에 끝에 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조영제 끝에 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네. 기계에서 보면 저 끝을 보고 때리면 그 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조영제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두 검사를 더 시행한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정말 환자의 맞아요. 치료를 위해서 결국에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조영제 쓰는 거 말고 네. 조영제 안 쓰고 치료하신 분들 경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분은 3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왼쪽 옆구리 통증이죠. 자, 여기 보시면 허영 하나 보이죠? 네. 여기. 자, 이걸 보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사진 찍자마자 환자분한테 그랬어요. 이분은 왜냐하면 저희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1년에 한 번씩 치료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올해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만한 게 이제 나타나요. 실제로 안에 그럴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한 1.6cm 정도 돼요. 그래서 저거는 보자마자 제가 수술 받으러 가세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세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가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실제로 작년에 없던 돌이거든요. 1년 만에 저렇게 커졌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돌이 좀 성상이 조금 이렇게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잘 깨지는 돌일 가능성이 조금 그쵸. 높죠. 그러니까 저도 세석을 좀 시도를 했던 거고요. 자, 이런 경우들 우리가 아까처럼 검사하신 걸 보면 아까 사진하고 다르죠. 이 까만 거 보이죠? 훨씬 큰데요? 그렇지. 네. 이게 숙신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콩팥이 막혀서 물이 차가지고 아. 신배까지 다 부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게 있으면 그 석회는 100% 요로 결석이죠. 네, 이걸로 초음파로 확인을 한번 맞습니다. 해봤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초음파에서도 이건 잡히고 있죠. 이 하얀 거. 네, 보여요. 큰 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영제가 필요가 없어요. 진단이 되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아까처럼 안 보이는 돌들은 조영제를 써야 돼요. 조영제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날 깨고 나서 바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보이시죠? 훨씬 네, 그죠? 좋아졌는데요? 뭔가가 이제 막 파스러졌죠. 네, 돌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후에 와서 네. 치료가 안 보이죠. 없어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죠, 뭐가. 아래쪽에요. 네, 아래쪽에 여기도 가루가 있고 여기도 깨진 가루가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아직도 많이 부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아직도 콩팥이 많이 부어 이런 있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세석술을 한 번 더 그렇죠. 시행을 하나요? 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돌이기 때문에 뭐 세석술을 2번 만에 끝내는 것도 굉장히 큰 받은 거. 경과가 네.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네. 실제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하얀 거 하나 보이죠? 여기는 방광입니다. 방광의 왼쪽 요관하고 만나는 부위 네. 하얀 게 하나 보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플러를 켜서 보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 그림자가 생기죠. 이게 트윙클링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으면 또 조영제 검사는 필요 없어요. 조영제 검사 필요 없이 잘 보이니까 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하지 않을 때 장점은 뭐예요?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없다는 거? 그거는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 남자분들 흉터 생겨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네.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일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점심시간에 잠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 진짜 퇴근하고 짬내서 오셔가지고 치료받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짧게는 2박 3일, 이 정도 1박 2일 이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원 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많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바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장점이고요. 더불어 이런 저희처럼 이렇게 논스톱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받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수술을 하시면 또 그만큼 회복 기간이 되니까 맞습니다. 힘드실 네. 것 같아요. 수술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관 부목이라는 걸 넣어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열어주는 확보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을 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많죠.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ND1529님께서 선생님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셨나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간에 쇠석한 적이 있는데 박 원장님과 직원분 새벽에 급하게 나오셔서 상세히 결석 설명해 주시고 쇠석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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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또 이렇게 상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챙겨봐주시고 네. 결석 같은 경우는 재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번 왔던 그래요. 분들이 계속 다니시게 근데 되거든요. 재발이 얼마나 자주 되나요? 6개월에 한 번? 빨리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내로 결석환자는 50% 이상은 재발을 한다라고. 진짜 재발률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기는 거죠? 체질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어떤 사람 생기고 어떤 사람 안 안 생기지. 생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소변으로 얼마나 이제 돌 성분을 많이 뿜어내느냐. 이런 거는 체질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통풍
뭐 똑같잖아요. 뭐 똑같이 그쵸, 먹어도 그것도 체질이죠. 통풍 생기는 사람들, 뭐 통풍 생기면 뭐 요산석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 말고 또 뭐 이렇게 뭐 칼슘 수산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산성도가 안 맞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은 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히 뭐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남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술 네. 고기죠. 남자분들은 술 고기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비뇨기과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 환자들이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엔 물 먹으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 하루에 우리나라 6리터 사람들, 이상은 그럼요. 기본으로 마셔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5리터씩 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드시죠. 근데 이제 요로 결석 환자분들은 많이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배출시켜야 이제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핵화가 되고 결석이 크기 전에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물을 조금 제한하시는 게 맞죠. 실제로 뭐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그러면은 제한한다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보면 뭐 이렇게 학회지 같은데 보면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환자분들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는 뭔가 억지로 찾아 먹지 마세요 항상. 그냥 목마를 때. 그렇죠. 네. 억지로 찾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지 억지로 찾아 먹는 이런 거는 습관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줄이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내 몸이 원할 때 그때 맞습니다. 물 한 잔. 맞습니다. 네. 저 아까 보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화면이 저랑 환자랑 이제 같이 보는 화면이거든요. 네.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아까 엑스레이뿐만 아니고 우리 소변 검사하신 거 이것도 이제 소변 검사하신 건데 이렇게 막 환자분들 너무 움직이죠.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이런 것들 보시면 뭐가 막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 자 이게 소변 검사인가요? 이거는 정액 검사입니다. 정액 검사. 보여요.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원래는 이게 뭐 많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의 샘플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봐서 뭐 이렇게 정자가 적니 막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잘 움직이죠? 예, 잘 움직이고.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죠. 아까 저희 직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해 보이잖아요. 뭐 사실. 건강하세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예전에는 모는 종이 같은 걸 대고 그 네. 격자 안에 이렇게 뭐 몇 마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오. 이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선생님.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 마리수를 그런 식으로 세지는 않고요. 이거를 이제 검사실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리수 같은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몇 퍼센트가 뭐 이게 잘 움직이고 네. 모양은 몇 퍼센트가 괜찮고 마리수는 뭐 몇 마리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드리죠. 그러면은 모양, 마리수, 그다음에 얼마나 활동이 그렇죠. 잘 되는지. 뭐 양, 활동성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정액 검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로 웨딩 이제 검진? 보통 이제 웨딩 검진 때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아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과연 내가 가능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도를 했는데 안 생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검사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다른 이제 요 외에 우리가 또 교정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네네. 찾는 검사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뭐 정자의 개수가 좀 적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를 개선시킬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제일 흔한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 금욕기간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욕기간이 내가 이전 사정을 하고 나서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 정도가 돼야지 좀 시간을 둔 그렇죠. 다음에. 정작 회복을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 얘네들이 너무 고여 있으니까 또 활동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실제로는 일주일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와서 그렇죠. 검사를 받는 게. 근데 실제로 막 마리수가 너무 적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마리수가 너무 적네요. 마지막 사정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하고 한들 이런 분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시는 거죠, 저희한테. 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적어도 3일은 지나야 되는 거고, 보통 네. 일주일 정도가 가장 좋은 건 좋습니다. 일주일. 네, 그 정도 금욕기간만 지켜서 오시면, 실제 건강하신 분들한테서 정액검사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정계정 맥류,
정해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네. 방송도 많이 하니까 비욘드에서 그쵸. 그런 거의 원인으로 해서 정자의 활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수술 받으시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고 그 외의 원인들은 일단 실제로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길이 막히거나 이러신 분들도 실제로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무정자증이면은 뭐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오는 길이 막힌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상해 호르몬, 이제 코맨드가 안 들어가는 건지 이제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코맨드가 안 들어가는 거면 그 상해 호르몬을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뭐 HCG 같은 걸 주고 해서 이 정자가 생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나오는 길이 막혔거나 아니면 이 저기가 없다. 정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직접 정자를 채취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해결 맞습니다. 방안이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이렇게 웨딩 검진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검사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이치구님께서 아랫배나 윗배가 결리거나 꾹꾹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어디를 진료받아야 하나요? 참 이거 참 애매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골반 통증 증후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시작 자체가 전립선 염증으로 시작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 염증 치료를 하고 나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과 영역이 아닌 경우들도 많죠. 그쵸. 그러니까 내과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네. 또 움직일 때 아프시다 그러면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꼭 감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실제로 뭐 부위가 이제 요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뇨기야. 비뇨기과로 오시면 좀 원하는 해답을 못 듣고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요로 결석인지 어떻게 아나요 하셨는데 그만큼의 통증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옆구리, 그러니까 이런 배가 아픈데 옆구리가 아픈데 네. 이 한쪽이 아파요. 보통 한쪽. 양쪽이 같이 막히는 경우는 솔직히 드뭅니다. 그런 네. 경우들은 양쪽이 다 막히면 그 신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주로는 한쪽이 아프죠. 어느 한쪽이 아프고 그리고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그리고 돌이 방광 쪽으로 내려가면 돌이 방광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소변 마렵지가 않은데 마려운 느낌이 나는 거죠. 계속 화장실 그러니까 가야 될 것 같고. 화장실 가요. 소변이 없죠. 당연히 돌이 자극을 하는 거니까. 사람들 표현으로는 소변이 안 나와요 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는 소변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데 네. 이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혈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통증은 얼마나 계속 아픈 거예요? 아니면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요.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니까 쥐어 짜듯이 아팠다. 실제로는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119를 타고 오세요.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렇죠. 진짜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119 타고 와서 아예 저희가 히스토리 테이킹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뭐 통증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간단한 뭐 히스토리를 보고 저희가 이제 검사 쭉 진행하면서 페인 컨트롤 해가면서 최적해드리고 그리고 갈 때는 걸어 나가십니다. 웃으면서 이제 안 아파요 이러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재발이 자주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은 이제 네. 재발 자주 있으신 분들 본인들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바로 한 번에 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 통증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립선 통증도 만성이라는 표현이 붙죠. 실제로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전립선 통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본인이 언제 악화가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죠. 뭐 잠을 못 잔다든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병원 와서 치료받을 필요는 없죠.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성 전립선염이라든지 이런 네. 경우들은 검사를 통해서 균이 검출이 되면 항생제를 꼭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60대 이상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죠. 네. 이번 이게 초음파 비뇨기계 초음파가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되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비용을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다른 병원도 있으니까. 그쵸. 그렇지만 실제 초진에만 그렇게 조금 이렇게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60대 이상은 꼭 하셔야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0대부터 이렇게 조금 갱년기 증상이 좀 시작되시는 분들은 갱년기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전립선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주기는 어느 정도로요? 보통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매 해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뭐 한 3년마다 보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년마다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특별히 암이 의심되거나 PSA가 높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 뭐 2, 3년 주기로 하셔도 무방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 있으시면 50대부터 그럼요. 아니면 60대부터 맞습니다. 2, 3년 네. 주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럼요. 발견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종류나 마이코플라즈마 종류는 내가 증상이 없지만 균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내가 치료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균을 거죠. 퍼뜨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맞습니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더 이렇게 부담 없이 문을 똑똑 그럼요. 두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뇨기과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같은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그래요? 아까도 뭐 대기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맞아요, 여자분들도 맞아요. 많이 네, 돌아다니고. 편하게 와주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상관- 외국 분들도 오시던데요. 그럼요. 네. 그분은 한국말을 잘해서 계속 다니시는 거고.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정말 편하게 선생님 병원에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동안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병원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뇨기학과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또 진료가 있으시죠? 2시부터? 네, 맞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